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주식시장에서 손실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본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서 정리를 해봤을 때는 크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손실 보는 이유.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기업과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지난 1월달까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200포인트였던 주가는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크게 하락을 하게 되죠. 아마 이 구간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코로나 직전에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기업이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더라도 아마 매도하지 않고 버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진입을 하였다면,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보면서라도 주식을 매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굉장히 일도 잘하고 직원들 간에 신뢰감이 있는 한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이 지각을 한다던가 무단 결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직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직원이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 신뢰감을 저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과 기업이 누리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고 했을 때 주식을 매도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치우는 행위, 이런 것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차트는 한국전력인데 월봉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식이 8분응선, 주가가 이렇게 8분응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서야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8분응선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런 바닥권일 때는 언론사라든지 증권방송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 이제서야 주변에서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방송사라든지 경제방송 이런 곳에서도 해당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서야 인지를 하는 거죠. 8부 능선이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 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8부 능선이 지났을 때 매수를 하게 되고, 설령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더욱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목에 대한 이해와 자신만의 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손실 보는 이유 두 번째는 주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와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주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수업료 같은 리딩비를 지불하면서 종목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증권방송사에 전화 상담을 하게 되고 A라는 종목이 갔다가 며칠 뒤에는 다시 B라는 종목이 가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C라는 종목이 가고 이런 행동들을 매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택하는데 주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동일하게 리딩비를 받으면서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1번 종목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함께 자신만의 주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손실 보는 이유. 기다림이 없다. 저는 세 번째를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손실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실적을 내고 그 실적을 토대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서 어떠한 설비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설비를 토대로 더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4년, 삼성전자처럼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오늘 A라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하지 못한 B와 C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면 A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B, C 종목을 갈아타고 그리고 또 다음날 다른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면 그 종목으로 또 갈아타고 이런 행동을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주식시장은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내 종목이 소외를 받더라도 다음 주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뒤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민감하고 지금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쫓아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이 실적을 내고 그 실적을 토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18년 당시에도 5만원 후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019년에는 3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릴 줄 알고 종목에 대한 주관이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신 분들이었다면 이 구간에서 많은 매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간에서 많은 증권사하고 종목 리딩을 해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천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실적도 좋지 않았고 주가가 우하향하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지만 보라는 듯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시간을 부여해야지만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이 모든 시세를 다 누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핫한 종목들만 쫓아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8분 능선이 넘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세로 내려갈 수 있는 변곡점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만 나올 때 이럴 때를 잘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종목이 누리는 사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앞으로의 전망과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때를 노려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손실 보는 이유 네 번째는 타인의 자본에 의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본이 아닌 대출이라든지 미수, 신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을 많이 매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매수를 하면 가장 큰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 내 자본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3%, 5%, 10% 이렇게 떨어지면 순전히 100% 내 자본으로 매수했을 때보다 심리적인 동요는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 내 자본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10%가 빠졌어요. 이 경우하고 1000만 원이 내 돈이 아닌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돈 1000만 원이 10% 하락해서 900만 원이 되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포감은 두 번째, 후자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내 자본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내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제가 세 번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실적을 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타인의 자본에 의지해서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면 대출금 상환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심리적인 동요가 더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내 자본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이 내가 오랫동안 기다림을 갖고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손실보는 이유 중에 과거 경험과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어느 누구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1400포인트 이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상황에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주관이 필요하고 은행 대출이라든지 신용, 미수 이런 자금들이 아닌 나만의 100%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